안녕하십니까, 모터팩트입니다. 오늘은 모델 Y 퍼포먼스 시승기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촬영했던 모델 Y 롱레인지 시승기에 이어 모델 Y 퍼포먼스는 롱레인지와 어떻게 다른지 가속력, 승차감, 충전 등 자동차의 전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충남 태안 쪽으로 캠핑을 가신다면 차박 시 어떤 점을 알고 계셔야 하는지,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주행과 비슷하도록 에어컨 및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가동, 한 대의 핸드폰을 충전하며 가속 모드 및 스티어링 모드를 대부분 컴포트에 두었다가 가속력이나 승차감 테스트 시 모드를 변경하고 주행했습니다. 차박지에 갈 때 당진 슈퍼차저에 들러서 85%까지 충전을 했습니다. 당진 슈퍼차저는 서해안 고속도로 출구에서 5분 떨어진 곳에 있는 세차장 건물로 별도의 주차비를 받지 않는 곳인데요. 당진 슈퍼차저는 최근 국내에 도입된 V3 타입이 아닌 V2 타입으로 초급속은 아닌 일반 급속 슈퍼차저입니다. 외부 온도 영상 23도인 상황에서 배터리 잔량이 68%일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31km였는데요. 41kW 전력으로 15분 충전을 했는데요. 배터리 용량이 85%로 올라가서 총 주행 가는 거리가 414km로 되었습니다. 이 15분 충전으로 83km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에 도입된 V3 슈퍼차저와 기존의 V2 슈퍼차저를 비교하기 위해 V3 슈퍼차저에 들려서 충전 진행도 했었는데요. 외부 온도 영상 22도, 시승 차량 오른쪽 편에 차량 한 대가 공간을 띄어두고 충전하는 상황에서 저희 배터리 잔량이 24%, 주행 가는 거리는 115km인 상태에서 전력 82kW로 15분 충전을 했을 때 배터리 용량 62%, 주행 가는 거리 303km가 나와서 15분 충전으로 188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왔고요. 디스플레이에는 187km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충전 시작 전 주행 가는 거리에 소수점이 있어서 저희 계산과는 살짝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0분 충전 후 마지막에 상황을 확인해 보았더니 배터리 용량이 81%까지 충전이 완료되었고요. 충전 속도는 처음에 충전 시 82kW였었는데 절반 가까이 줄은 45kW의 충전 속도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일반적인 전자제품에 들어간 배터리들처럼 충전량이 적을 때는 속도가 빠르게 충전되다가 배터리가 충전되면 충전될수록 느리게 충전되는 한계 때문에 테슬라 역시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충전할 때 지루하신 분들은 센터패시아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재미있는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지루함을 달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직접 자동차 경주 게임을 해봤는데 스티어링 휠로 게임 컨트롤을 했는데 밖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차된 차에서 휠이 마구 움직이니까 이상하게 쳐다보기는 했습니다. 게임을 잘 못해서 해당 영상은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출발지에서 태안의 차박 목적지까지 총 188.1km의 도심, 고속도로 및 해안도로를 따라 주행한 결과 복합전비는 1kW시당 6.2km가 나왔고요. 저희가 가속감 측정을 위해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고 가끔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Y 퍼포먼스의 공식 복합전비인 1kW시당 4.8km보다 높았으며 심지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공식 복합전비인 1kW시당 6.1km보다 살짝 더 높았습니다. 지난 모델 Y 롱레인지 시승기에도 FSD 기능 중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차선 자동 변경 기능을 사용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모델 Y 퍼포먼스에 별도의 옵션 사양인 풀셀프 드라이빙도 장거리 주행 시 특히나 편리하다고 느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서 오토파일럿만으로 자동 차선 변경이 되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아쉽게도 오토파일럿만으로는 불가능한 기능이고 FSD를 추가했을 때만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SD가 아닌 오토파일럿만 작동했을 때는 방향지시 등을 켜도 자동 차선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외관상 롱레인지와의 차이점은 붉은 색상의 캘리퍼 페인팅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롱레인지와 동일하게 강성 높은 4피스톤 캘리퍼가 적용되지만 붉은색의 캘리퍼 페인팅은 퍼포먼스에만 적용되었고요. 롱레인지는 19인치 제미니 휠 혹은 20인치 인덕션 휠이 적용되지만 퍼포먼스는 21인치 우버터빈 휠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퍼포먼스에만 탑재되어 있는 탄소섬유 립스포일러는 롱레인지의 경우에는 없어서 아마존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내에는 롱레인지에 탑재되었던 검은색의 페달이 아닌 알루미늄 알로이 페달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7개 시트를 지닌 모델 Y가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지만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문구로 유추해봤을 때 모델 Y 롱레인지에는 7개의 시트 구성은 추후 출시라는 문구가 있는 반면 퍼포먼스는 없는 것으로 봐서 퍼포먼스에는 7인승
옵션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 및 사양면에서는 최고 속도가 롱레인지의 시속 217km보다 높은 시속 250km로 더 높고요. 다만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가 롱레인지의 경우 511km, 퍼포먼스는 448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복합연비는 롱레인지가 1kW시당 5.4km, 퍼포먼스는 1kW시당 4.8km로 롱레인지가 최대 주행거리는 63km 더 달릴 수 있고 연비는 1kW시당 0.6km 더 높네요. 제로백은 롱레인지가 5초인 반면 퍼포먼스는 3.7초로 매우 빠르고요. 또한 모델 Y 퍼포먼스에는 롱레인지보다 낮은 서스펜션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낮은 서스펜션이 적용되면 무게중심이 낮아져 조향과 브레이크, 주행성이 좋아집니다. 다만 지상고가 낮아져 차체 하부가 긁힐 위험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모델 Y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에는 차체에 추가되는 무게에 따라 댐퍼와 승차감이 수시로 바뀌도록 하는 서스펜션이 모두 적용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운전자 혼자 탔을 경우 승차감은 단단해지고 탑승객과 짐이 더해짐에 따라 댐퍼를 부드럽게 해 승차감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휠 모드는 승차감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컴포트, 스탠다드, 스포츠 모드 중 단연 컴포트가 승차감이 제일 좋았고요. 앞좌석 승차감은 시속 50km 미만에서와 시속 110km에서 모두 편안한 편이었지만 저희가 타본 다른 차들과는 다른 약간의 단단한 승차감이 느껴졌고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은 아주 약간 있었지만 불편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또한 정지 모드에 따라서 앞뒤로 흔들리는 피칭의 정도가 살짝 달랐는데요. 엑셀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시속 5km 정도의 속도까지 회생제동을 하고 그 이하의 속도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의 중립처럼 약간 미끄러져 나가는 롤모드, 마찬가지로 시속 5km 정도의 회생제동을 한 후 내연기관 차량의 드라이브 기어와 비슷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크립모드, 마지막으로 시속 5km 이하의 속도까지 감속한 이후에도 계속 회생제동을 제공하여 주행 가는 거리를 극대화하고 브레이크 마모를 줄이는 홀드모드가 있는데요. 승차감 측면에서는 크립모드가 제일 편했고 그 다음 롤모드, 마지막으로 홀드모드 순으로 승차감이 좋았습니다. 만약 멀미를 심하게 하는 탑승자가 있다면 크립모드로 정지모드를 두시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멀미를 덜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델 Y에 장착된 서스펜션은 앞쪽에는 좌우 양쪽 바퀴가 독립적으로 상하 운동을 하는 독립식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이, 뒤쪽에는 여러 개의 암으로 연결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는데요. 뒤쪽의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보통 토션빔보다 가격이 비싸고 충격 흡수뿐 아니라 접지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보통 국내 차들은 국내 도로 사정에 적합하게 부드러움과 단단함 정도를 6대4에 비슷하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테슬라 모델 Y가 어떻게 세팅값을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롱레인지나 퍼포먼스 모두 국내 차에 비해 딱딱한 승차감이 제공되어 주행성은 물론 더 좋은 느낌을 받았지만 승차감은 살짝 불편하게 느껴졌고요. 코스나 노면이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흔들림은 일반 SUV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한 코너링을 보여주었으나 휠 인치가 롱레인지에 비해 커져서 그런지 승차감은 롱레인지보다는 약간 떨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을 잡아주는 스웨이바 혹은 안티롤바가 앞축에만 장착되어 있어서 구불구불하고 노면이 고르지 않은 도로를 주행 시 뒷좌석이 앞좌석에 비해 좌우 롤링이 있는 편입니다. 또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앞뒤로 흔들리는 피칭도 살짝 있어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고요. 방지턱을 넘을 때는 차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요인은 약간 있는 편이었는데요. 이건 모델 S나 X에 들어가는 에어 서스펜션이 모델 Y 퍼포먼스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진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스펜션과 댐핑이 그래도 꽤 많이 요철을 잡아주어 큰 불편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델 Y의 가속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해보면서 가속력을 확인해봤습니다. 저희가 테스트 환경상 시속 0km에서 100km까지의 제로백은 테스트해볼 수 없었지만 시속 50km에서 가속 페달을 풀로 밟았을 때 2초가 안되는 시간에 시속 110km에 도달하면서 마치 슈퍼카에서 가속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순간 가속되는 속력으로 인해 자동으로 머리가 헤드레스트에 밀착되는 상황을 모델 Y 퍼포먼스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 가속을 몇 번 하고 나니 멀미가 나서 도중에 컴포트 모드로 변경해서 운전할 정도로 큰 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오너들 중에는 본인이 이전에 타던 포르쉐 마칸에 비해 변속 시 들을 수 있는 으르렁거리는 엔진 굉음이나 배기음이 터지는 소리는 없지만 마칸보다 더욱 빠르다며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스피커 음질은 음향 엔지니어들이 자주 테스트하는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준수한 스피커 음질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찍었던 볼보 XC60 시승기에서도 음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제 느낌으로는 볼보가 조금 더 좋았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테슬라의 스피커 음질이 나쁜 편은 아니고요. 음악 감상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차박지까지 가는 데에 마지막 슈퍼차저가 당진시에 있는데요. 배터리 잔량이 20% 남게 되면 캠핑 모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마지막 슈퍼차저에서 85%로 충전하고 차박지로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장소에서 촬영을 마치고 차박지로 도착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69% 정도로 16% 정도를 더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충남 태안 백리포 해수욕장 주변 캠핑장에서 머물렀는데요. 그리 유명하지 않은 곳이라서 찾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뷰가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차박의 매력은 역시 아침에 트렁크를 열고 보이는 풍경인데요. 저희가 머물렀던 백리포 해수욕장에서 아침 바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희가 따로 캠핑장에서 광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캠핑장 이름은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 설명에 적어 놓았으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설은 차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와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수대와 세면대는 각 사이트별로 구비되어 있고 화장실은 위에 간이 화장실 2동과 아래 건물 내 화장실과 샤워실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쪽에 보통 성인 남성이 걷는 보폭으로 약 1분 거리에 각각 있으며 참고하실 점은 화장실 휴지, 비누, 손세정제, 세제 등은 없으니 각자 가져가셔야 합니다. 차박할 당시 외부 온도가 18도인 상태에서 내부 온도를 22도로 설정하고 캠핑 모드를 켰는데요. 침낭을 덮고 자도 춥지 않았고 오히려 중간에 더워서 21도로 설정했다가 약간 다시 살짝 추워져서 22도로 설정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 7시 44분에 센터패시아 디스플레이를 확인해봤습니다. 외부 온도는 15도였으며 밤새 캠핑 모드를 켜고 잤을 때 배터리 용량은 69%에서 60%로 줄어 약 9%의 배터리를 써서 293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았습니다. 몇몇 분들이 모델 Y와 관련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러한 궁금증들을 사전조사해서 영상으로 다루어봤습니다. 먼저 풍절음 관련 소음 측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풍절음과 노면 소음을 측정해봤는데요. 앞좌석에서 시속 50km로 달릴 때 소음은 최소 62dB, 최대 77dB, 뒷좌석은 최소 59dB, 최대 76dB로 최대치가 시끄러운 사무실, 청소기 소음 정도이며 앞좌석과 뒷좌석의 소음 차이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때 소음은 앞좌석이 최소 65dB, 최대 79dB, 뒷좌석은 최소 64dB, 최대 81dB로 앞좌석과 최대 2dB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1열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소음이 더 작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뒷좌석과 앞좌석 소음 차이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소음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테슬라가 주행 시 소음이 크다고 하시는데 전기차 특성상 엔진이 없어서 엔진 소음 역시 없기 때문에 바퀴나 하체에서 느껴지는 소음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몇몇 해외 오너들은 이러한 풍절음, 노면 소음을 줄이려면 테슬라 자체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곧 나올 모델 S 신형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탑재되어 더욱 소음 억제력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시승기를 찍을 기회가 생기면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견인 장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면 아직 국내 모델 Y에는 캠핑카나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견인 장치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데요. 미국에서는 모델 Y 견인 패키지 제품을 테슬라 공식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바 있지만 현재는 재고 없음으로 뜹니다. 가격은 한화로 약 130만원이며 패키지 구성에는 고강도 강철 견인바와 2인치 견인 히츠를 장착할 수 있고요. 최대 견인 용량은 19인치와 21인치 휠을 탑재했을 경우 최대 1588kg을 끌 수 있고 20인치 휠을 탑재한 모델 Y에 3명 이하의 인원이 탑승했을 때는 1588kg, 4명 이상의 인원이 탔을 때는 최대 1043kg의 트레일러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궁금증으로 테슬라 전기차는 어디에서 정비받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국내 공식 테슬라 서비스 센터는 서울 강서, 서울 성수, 문정, 성남 분당을 포함해 부산 연제 총 5곳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정비를 받을 수 있고요. 외관 판급은 테슬라 공인 바디샵 네트워크인 경기도 일산 천우, 서울 강서 FMK, 서울 성동구 한별 M&S 코퍼레이션, 서울 송파 잭스 모터스, 서울 분당 천우로 총 5군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약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의 전기차 보조금은 서울시 기준 모델 Y 롱레인지의 경우 국고 보조금 375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187만원을 합하여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562만원, 퍼포먼스의 경우 372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186만원을 더한 558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결제 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결제하시면 되는데요. 7,999만원인 모델 Y 퍼포먼스를 구매할 때 결제할 금액은 전기차 보조금 558만원을 뺀 7,441만원이 됩니다. 혹시 FSD 옵션에 관심 있으신 분의 경우 유용한 세금 관련 팁을 드리자면 테슬라 차량을 살 때 옵션으로 FSD를 넣으면 취등록세가 올라가므로 구매 후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관련 보험료는 운전 경력, 보험 가입 경력, 동나이대 사고율 등의 계산이 종합되어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특약을 받지 않는 30대 남성으로 K사 자동차 보험을 기준으로 두고 산정해 보았을 때 모델 Y 롱레인지는 101만원, 퍼포먼스는 110만원이 나왔고요. 이를 비슷한 가격대의 내연기관 경쟁차종과 비교해보면 BMW X3 30D의 경우 97만원, 전기 SUV인 벤츠 EQC의 경우 102만원이 나온 것으로 봐서 내연기관보다는 가격이 높고 동종 전기차와는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비싼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델 Y 퍼포먼스는 역시 롱레인지에 비해 가속력, 주행성, 조향감이 더욱 뛰어났고요. 다만 주행거리와 가격은 상대적으로 아쉽지만 그래도 성능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시승을 해보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롱레인지와 공통적으로 뒷좌석 승차감이 앞좌석에 비해 떨어진다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주행 성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차박 시에는 역시나 좋은 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에 대한 의견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립적인 자동차 뉴스를 전하는 모터팩트였습니다.